안녕하세요. 저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바우처 담당자 조치김입니다. 오늘은 바우처 사업 공고문에 대해서 같이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같이 앞에 문서를 보시면서 설명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21년도 혁신 바우처 지원 사업 공고문인데요. 지원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원 대상은 공동연구개발 기관으로부터 ICT 핵심 융합 기술을 이전받아 신제품, 신서비스 출시를 통한 융합 신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 중견 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서 기술을 이전받아라는 문구 때문에 기존의 이전을 받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기존의 이전을 받은 상태가 아니라 앞으로 이전을 받아서 융합 신시장을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 이 지원이 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중소 중견기업이면 모두 가능하신데 이제 개인 사업자는 아니시고 법인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으로 보시면 중소 중견기업의 기술력 확보 및 혁신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R&D 혁신 바우처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총 예산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고요. 한 358억 원 규모고요. 구분으로는 크게 이제 융합촉진형 1년짜리와 중기지원형 2년형짜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구분 중에 가장 큰 차이점은 기간과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기간은 12개월과 중기지원형은 21개월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지원 예산으로는 융합촉진형은 12개월에 5억 원 이내로 이제 지원이 가능하고요. 중기지원형은 1차년도, 2차년도 나눠서 4억 원씩 총 8억 원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구분에 대한 내용을 고민을 하시는 분들의 질문이 많은데요. 융합촉진형과 중기지원형을 이제 지원하실 때 어떤 걸 지원하셔야 되는지 고민이 되신다면 융합촉진형은 1년 동안 과제를 수행하시면서 단기 사업화가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 공동연구기관의 원천 기술을 이제 주관기관인 기업에게 맞춤형으로 바로 이제 1년을 좀 맞춤형으로 기술 개발을 해서 바로 단기 사업화가 가능하면 융합촉진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기지원형의 경우는 좀 더 이제 융합촉진형 기간보다 좀 더 길기 때문에 좀 더 고도화된 기술이 필요한 이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중기지원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모 방식에 대해서는 지원 분야에 대해서도 많이 여쭤보시는데 자유공모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ICT 관련된 기술이면 모두 다 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원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국내 중소 중견기업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그 정부 출연금, 연구비에 대해서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이제 지급을 받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업에게는 바우처에 대한 사용 권한을 드리는 거고 정부 출연금은 오롯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간다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 바우처 공고가 지금 현재 1차 공고가 나와 있는 상태고 3월 달쯤에 이제 2차 공고가 융합촉진형에 한해서 이제 다시 공고가 나갈 예정이니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 분야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분야 및 5G AI의 비대면, 핵심 기술 분야 응용 및 사업화 기술 개발 중점 지원을 하는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드린 분야는 중점 지원을 하는 것이지 여기에 한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원하실 때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셨다고 해서 이제 지원을 못 받으시는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이 부분에 더 중점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혁신성장 빨대 선도 사업 분야는 매년 과기부에서 이제 발표를 하고요. 그 아래 보시는 것 같이 8개가 지금 현재는 해당이 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바우처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으실 텐데요. 우선 주관기관인 기업이 있고 필요한 기술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동연구개발기관에서 필요한 기술을 개발해주는 대가로 저희 전문기관인 IITP에서 이제 연구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연구비는 바로 이제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가고요. 바우처에 대한 사용 권한만 기업이 부여받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기관은 컨소시엄을 이루셔서 이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올해부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에 따라서 규정이 모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혁신법 및 이제 하위 규정을 모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 추진 체계는 저희 바우처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 전문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관리를 하는 그런 과제입니다. 주관 연구개발기관에 연구 책임자가 있으시고 그리고 같이 컨소시엄을 이루시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여러 개가 되실 수가 있고요. 주관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1대1로 기본적으로 이제 매칭이 되어 있으셔야 되고 여러 개가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별표가 이 해당 내용인데요. 올해 사업부터 공동연구개발기관이 한 개 이상이 2개 이상 가능하도록 이제 변경된 사항입니다. 신청 자격으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주관 연구개발기관은 이제 기업에 해당되시는데 국내 중소중견기업 그리고 초기 창업자 그리고 벤처기업도 모두 포함하고요. 중견기업도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자격 조건을 갖추셔야 되는 부분이 기업 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 전담 부서를 꼭 보유하고 계시는 법인 사업자에 한해서 이제 신청 자격이 가능합니다. 여기 별표 5번째를 보시면 기업 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 전담 부서에 대해서는 그 한국산업기술협회에서 이제 자격을 확인이 가능하시고 자격도 부여가 가능하십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공동연구개발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ICT에 대한 이제 연구개발을 해주시는 기관이기 때문에 R&D 역량을 꼭 갖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영리 기관 또는 연구개발업으로 신고한 연구개발 서비스 업자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영리 기관이라 하면 보통 이제 정부 전문 연구소 또는 출연 연구소 그리고 대학도 해당이 되고요. 가끔 이제 병원도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신데 병원도 이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 연구개발업으로 신고하셔야 되는데 이 연구개발업이라 함은 여기 별표에 두 번째 별표를 참고해 보시면 좋은 게 한국연구개발 서비스협회라는 곳에서 그 인증한 자격을 취득한 연구개발업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연구개발업은 간혹 이제 사업자 등록 중에 업종의 구분이 연구개발업 또는 개발업이면 가능한지를 여쭤보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그것과는 달리 여기 그 연구개발 서비스업이라는 그 이공계특별지원법에 해당되는 연구개발 서비스 협회에 등록된 그 연구개발업 자격을 말합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별표에 보시면 공동연구개발기관에 참여하는 연구개발 서비스 업자인 경우 기업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러한 기업에 대해서는 민간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제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한 기업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이 작년 사업부터 이 R&D 혁신 바우처 지원 총량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간 연구개발기관의 경우에는 연간 1개의 과제에 대해 수행 가능하고 사업화 성공 여부에 따라서 최대 2회까지 수행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이제 바우처 사업이 예탈 통과되면서 총 5년 동안 대규모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서 20년도부터 작년도부터 이 총량제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업에게 골고루 지원하자는 그런 취지도 있고요. 또 이제 사업 지원을 받으시려면 좀 성공한 기업에 한해서 한 번 더 이제 받으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총량제입니다.
그리고 이 총량제는 바우처 사업에 한정돼서 이제 운영을 하는 거고요. 다른 이제 과제와는 또 별도의 이제 다른 얘기입니다.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이제 공동연구 책임자에 대해서는 연간 1개의 과제만 수행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동시에 바우처를 2개를 수행은 못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 규모는 말씀드렸다시피 융합촉진형은 1년형 5억 원 이내시고요. 중기지원형은 총 8억 원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아마 저희가 공고가 나가서 평가까지 하고 그 기간을 좀 고려해 본다면 1차 년도는 4월부터 이제 수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1년 그리고 중기지원형은 9개월 그리고 12개월 이렇게 진행됩니다. 마의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기존의 용어가 좀 변경이 됐는데요.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가 이제 정부 출연금을 말씀을 하는 거고 기관부담 연구개발비가 기존의 민간부담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2개를 포함해서 이 2가지를 포함한 게 총 금액이 연구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안에 이제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출연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우 75% 이내, 그러니까 최대 75%까지 출연금이 지원이 되는 거고 나머지 25%가 민간부담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 민간부담금,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25%에 여기 보시면 현금 부담 기준이 그 25%의 5%가 현금 부담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계산하실 때 편하시라고 혹시 아래 예시를 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정부 지원금이랑 민간 부담금을 합한 게 총 연구개발비에 해당되고요. 간혹 융합촉진형은 5억 원을 지원한다고 들었는데 여기에 연구개발비 5억 원을 같은 금액이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근데 여기에 예시는 뭐 계산이 편하시라고 연구개발비 총액을 그냥 5억으로 맞춰놓은 거고요. 그 정부 출연금, 이제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융합촉진형은 이 금액이 5억 원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5억 원 최대로 신청을 하신다고 하면 이 연구개발비가 그럼 5억 민간부담금 포함해서 5억이 넘으시는 겁니다. 예, 그 점 참고해 주시고 올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감경 대응에 대해서 연구개발비를 좀 더 80%까지 가능하고 민간 부담금이 20%로 다소 완화된 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에 따라서 올해 협약을 맺으시게 될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한해서 민간 부담금은 20%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소 중견기업의 인건비 산정 기준은 이제 동사업은 바우처의 특성상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기업인 경우에 연구개발비의 현금의 인건비 산정이 가능합니다. 뭐 신규 인력이든 기존 인력이든 상관없이 인건비가 계상이 가능하다는 점,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분들이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비례 신규 인력 채용에 대한 좀 의무사항이 있으세요. 근데 이 부분이 주관기관인 기업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기업이 정부 지원금을 5억 원 이상 이제 지원을 받으셨을 때 5억 원당 1명의 신규 인력 채용을 해야 된다라는 의무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 신규 고용에 따른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감면 기준에 대해서는 중소 중견기업이 이제 청년 인력을 채용하게 된다고 하면 과제 이제 수행을 하는 기간 기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이제 채용한 인력에 해당되는데요. 이 청년 기준에 부합이 되면 주관기관 기업에서 부담하는 민간 부담금의 현금 부담을 현물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만큼 현물로 납부가 가능하다라는 이런 문구입니다.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기준에 해당되는 이런 조항이 있는데요. 이런 특별지역에 해당이 됐을 경우에 이제 민간부담금에 대해서 좀 완화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이 지역에 해당이 되시면 이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ICT R&D 졸업제가 적용이 됐는데 동사업을 기준으로 총 5회 이상 수행한 경우에 졸업제 대상이 아닌 타사업은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그 총 5회는 주간 연구 개발 기간 자격으로 최대 5회까지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바우처 사업에 한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아직 이 5회에 달성될 만큼 이제 과제가 추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원 지원 절차 및 평가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저희 사업 공고가 12월에 이제 매년 나가고 있고요. 아마 향후에도 4년간 계속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12월에 이제 첨부 서류를 포함해서 공고가 나가면 아마 그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이제 미리 참고를 해보실 수 있을 거고요. 한 2월까지 신청 기간이 이제 공고가 됩니다. 그래서 2월 16일 6시까지 이제 전산 등록을 모두 마감해 주셔야 되는데 우선 바우처의 특성상 주간 연구 개발 기관인 기업이 같이 이제 수행할 공동 연구 개발 기간이 매칭이 되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게 필수시기 때문에 그 시간이 다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점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컨소시엄을 맺은 상태로 공동 연구 개발 기관과 연구 개발 계획서를 같이 작성하셔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다소 많지 않다는 점은 꼭 이제 고려해 주시고 만약에 공동 연구 개발 기관을 찾질 못하신 경우에는 저희가 매칭 지원 서비스라고 해서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 서비스도 잘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 접수가 마감되면 저희가 사전 검토를 하게 되고요. 제출해주신 서류에 대해서 부합성을 체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합하면 1차 서면 평가를 진행하게 되고 그 다음 최종 2차 발표 평가를 진행해서 선정 과제를 확정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선정이 확정되면 4월부터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공동연구기관을 찾고 싶을 경우에 저희가 기술 매칭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지 매칭 시스템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회원가입 후에 매칭 신청을 등록해 주시면 저희가 필요한 기술을 확인하고 이제 그 필요한 기술을 연구 개발해 줄 기관이나 연구자를 찾아드리는 그런 형태입니다. 저희가 매칭 코디네이터, 사업 담당자가 직접 하기도 하고 기술 전문 중개기관의 전문가를 통해서도 매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칭데이는 아마 저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다소 수정이 된 부분이 많이 있고요. 평가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1단계는 사전 검토, 2단계는 서면 평가, 3단계는 발표 평가로 이루어집니다. 사전 검토는 제출해 주신 서류나 이제 해당 자격이 갖추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기본 검토를 하는 단계이고요. 무리가 없으신 경우에는 모두 2단계 서면 평가로 이제 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면 평가를 이제 평가위원분들이 하게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발표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평가 절차에 대해서는 접수에 대한 상황에 따라서 좀 다소 변경의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접수되고 이제 안내에 따라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계획서에 대한 발표는 연구 책임자인 주관기관의 기업에서 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제 공동연구 기관의 그 기술성 부분은 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같이 공동으로 발표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은 연구 책임자님인 기업에서 하시고 연구개발에 대한 기술성 부분은 공동연구기관의 책임자님이 하셔도 무관합니다. 이 아래 부분은 이제 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고요. 답원 평가 방법 및 기준이 저희는 꼭 이제 이 부분을 꼭 참고해 보셔라라고 안내를 드리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선정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평가 항목에 맞춰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주시기를 이제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참고해 주시고, 좀 특이사항이 있다면 융합촉진형의 경우에는 중기지원형과는 다르게 사업성이 조금 더 높게 편성이 됐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기지원형은 사업성과 기술성이 5대5라는 점 이제 참고해 주시고요. 평가 시 가점 사항에 대해 여기 총 6개가 나와 있는데요. 최대 다 해당이 되신다고 하셔도 최대 5점은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이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여기 별표를 참고하셔서 증빙 서류를 제출해 주실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최근 3년 이내에 이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을 과제를 수행한 결과물이 우수한 판정을 받은 과제에 대한 연구 책임자 또는 공동연구기관 책임자가 있을 경우에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인정이 됩니다. 네, 이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의 과제를 수행하신 게 이게 조건이고요. 네, 2번은 이제 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포상을 받은 자가 해당이 됩니다. 네, 포상을 받은 자도 연구개발 책임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인 경우에만 한해서 가능하고요. 여기서 보시면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중에서 장관의 표창을 받은 자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제 전부 아니신 거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만 가점 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3번, 최근 이제 기술 이전 실적에 대한 우수한 자가 이제 신청을 해주시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기술 이전 실적에 대해서 증빙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조건도 2천만 원 이상이거나 2건 이상의 기술 이전 실적에 해당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4번은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하는 사회적 기업이 주간연구개발기관을 신청한 경우는 가점이 1점에 해당이 됩니다. 5번은 고용우수 기업이 주간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고용우수 기업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 기업에 해당이 됩니다. 최근에 다양한 이런 고용우수 기업에 대한 사례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는 그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 기업인 그 선정 기업과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6번이 가점 사항이 추가가 됐는데요. 그 지역 소재, 이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소재의 BICT 기업인 경우에 주간 연구개발기관이 이 해당이 되면 저희가 가점을 2점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연구개발 계획서에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BICT 인지의 여부는 이제 직접 증빙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면 증빙 서류를 모두 제출해 주시면 저희 이제 기관이나 평가위원을 통해서 그거를 해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증빙 서류는 꼭 제출해 주시는 쪽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가 시 가점 사항은 한번 참고를 꼭 해주시고요. 과제 신청 시 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 제외에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은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은데, 이 중에서도 가장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기업인 경우에 접수 마감일 현재 기준으로 주간 연구 개발 기관이 아래에 해당되면 이제 사전 제외에 해당이 되세요. 이제 그렇지만 여기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액 자본 잠식인 경우에는 이제 사전 제외에 해당이 됩니다. 가끔 이제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은 걸 염려하셔서 이제 질문을 해주시는 부분이 많으신데, 그 부분은 이제 그 과제가 이제 선정이 되시고 협약하신 다음에 수행하실 때 사후 관리에 해당이 되시고 사전 제외는 아니시니까 그 부분은 고려하셔서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번 기술료 징수에 관한 사항에서 동사업 바우처는 정부 납부 기술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주관기관인 기업에서 정부 납부 기술료는 없습니다. 다번 지식재산권 및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기속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연구개발 성과는 해당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 기관의 해당 연구자로부터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권을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성과는 만든 자의 소유가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저희 바우처 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을 하기 때문에 만든 자에게 소유권이 있지만, 저희 바우처 지원 사업에 한해서 그 성과물에 대한 부분을 주관기관에게 어느 정도 혜택을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과제 종료로부터 5년간 무상 전용 실시권과 이후 추가 3년 무상 통상 실시권이 부여된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사전에 꼭 양 기관이 인지하셔서 저희가 이제 실시권 확약서도 맺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협의하셔서 기술에 대한 소유권과 그 기술을 실시할 수 있는 그 권한의 범위를 잘 특정 짓는 것이 향후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소유 기준에 대해서는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라번 기술자료 임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주관 및 공동 연구 개발의 이제 과제 수행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나 아니면 콘텐츠 또는 아니면 기술 설계도 아니면 모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예요. 그래서 임치를 한다는 건 잠시 이제 보관을 안전한 곳에 보관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한번 참고해 보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과제 보안에 관한 사항도 꼭 표기를 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밥원 연구 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정부 출연금에서 이제 장비를 구입하셔야 됐을 때 1억 원 이상의 경우에 장비를 도입 시에는 이 관리의 표준 지침에 따라서 장비 심의 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협약 단계에서 미리 이제 그 계획을 하실 수도 있고, 중간에 수행을 하시면서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간사와 협의를 꼭 하시고 이 심의 과정을 꼭 확인하셔서 절차를 수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1억 원 이상은 아니지만 3천만 원 이상의 장비를 이제 구입하셔야 될 경우에도 저희 이런 등록증이랑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비를 구입하실 예정이 있다면 꼭 참고하셔서 지원하실 때 그 계획서에 포함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연구개발 산정 및 그 집행 관리에 대한 규정이 이번에 좀 혁신법 적용되면서 변경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주간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경우에는 위탁이 불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여러 개가 들어오는 형태로만 가능하고, 위탁을 주시는 거는 어렵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단순 시제품 제작이라던가 이런 컨설팅을 위한 용역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용역보다는 이제 개발기관이 여러 개가 되는 그런 구조가 저희가 좀 더 권장을 드리고요.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저희 그 통합 이지바로 시스템을 통해서 집행이 되고 사용 내역이나 이런 관리가 실시간으로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모두 공동연구기관으로 가게 되는데, 그 일괄 지급 대상인지 건별 지급 대상인지에 따라서 이제 관리가 조금 달리 되고 있는데요. 건별 지급 기관은 기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 참조해 주시고 아래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실시 계약의 체결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관 기관에게 이제 무상 실시권이 부여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이제 적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에 대한 결과물의 소유권은 공동연구개발기관에게 원칙적으로 만든 자에게 있지만, 두 기관의 협의를 통해서
주간 개발 기관과 공동으로 소유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우선 되게 중요하시고요. 근데 최소한 주간 연구개발 기관에게 저희 바우처 사업을 통해서는 이 최소한의 기간은 보장이 됩니다. 총 이제 무상실시권이 총 8년이 이제 부여되시는 거죠. 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고요. 네, 여기 성과 활용 및 공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매년 기술사업화 페스티벌이라는 전시회를 이제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수한 성과를 만든 과제를 저희가 참여를 시켜서 사업화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홍보하고 기업을 홍보하는 장으로 마련하고 있으니 이 부분은 좀 많이 활용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5년간의 매출에 대한 성과를 조사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업화에 대한 매출 발생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요청 자료를 보내드릴 텐데 그때 이제 누락 없이 잘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로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은 게 동사업의 최종 평가 결과에 우수 등급을 받게 되거나 이제 기술 사업화 매출액이 발생이 우수하다고 판단이 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가 추천해서 특허 바우처나 신뢰성 바우처, 수출 바우처 사업에 가점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은 혹시 다른 과제에 이 바우처를 하게 되신다면 이 혜택은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6번 신청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면 매칭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그 주간기관,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을 찾지 못했을 경우에 저희가 그 이지 매칭 시스템이라는 이제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서를 받고 저희가 코디네이터나 전문 이제 기술 중개기관 담당자들이 그 필요한 기술을 매칭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도와드리는 차원에서 가끔 집약적인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저희가 찾는 게 정말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완벽하게 매칭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어려울 것 같고 직접 찾아보시기도 하시면서 저희한테 의뢰해 주시면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예, 바우처 사전 예고제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R&D 저희 그 과제를 통해서 산출된 성과물에 대해서 이제 그 기술이 어떤 기술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그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지 매칭 시스템에 접속을 해보시면 메인 화면에 그 기술 검색을 하는 검색 버튼이 있는데 그 검색 버튼을 누르면 그 기술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사업 신청 방법은 저희가 모든 사업 신청은 사업 관리 시스템인 이지원이라는 곳에서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 접수는 지금 안 되고 있고요. 무조건 전산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전산 등록은 이제 주간 기관인 책임자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모든 직인이나 서명을 한 스캔 파일을 꼭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전산 등록 및 이제 신청 제출 기간은 2월 16일 오후 6시까지라는 점 꼭 참고해 주시고 오후 6시까지 모든 게 완료가 되신 상태셔야 됩니다. 네. 중간 단계에서 6시가 넘어가시면 제출이 안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꼭 전산 등록을 완료하셔야 됩니다. 마감 기간까지. 그래서 사전에 꼭 테스트도 해보시고요. 마감 기간이 거의 임박했을 때는 갑자기 많은 분들이 접속을 하시기 때문에 다소 이제 사이트가 불안정해지실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 좀 참고하셔서 미리 사전에 등록을 해주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제출 서류가 보시면 상당히 많이 있으세요. 12개 정도가 되는데 꼼꼼히 이제 번호를 체크해 가시면서 제출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 제출을 해주시면 뭐 보완을 받거나 그러는 게 없고 딱 제출 마감일까지 등록된 거에 한해서만 확인을 하기 때문에 여기를 꼭 참고하셔서 항목에 따라서 잘 제출을 해주시는데요.
여기에 가끔 물어보시는 게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물어보세요. 여기에 보시면 모든 기관이 업로드하는 거는 이제 주관 기관인 기업과 공동연구기관이 모두 해당이 된다는 뜻이고요. 그건 이제 컨소시엄으로 두 기관이 협업하셔서 한 개의 연구개발 계획서를 작성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비고사항에 신청기관 주관공동 한 장의 날인 이 점 참고해 주시고, 여기 좀 특징적인 게 모든 기업이 제출인 경우에는 주관기관인 기업과 공동연구기관인 경우에 기업인 경우에만 제출하시면 되는 겁니다. 모든 기업이 이게 해당이 되고요. 이 해당 연구 개발 서비스 업자인 경우에 꼭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네. 여기 그리고 벤처기업 확인서나 기업부설연구소 확인서는 이 별표를 참고하셔서 발급기관에서 꼭 보유 여부나 이제 출력을 받으셔서 제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출처는 앞서 말씀드린 이지원 사이트에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문의처는 저희 바우처 사업을 기술사업화팀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여기 번호에 해당되는 이 번호에 전화를 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시고, 그 접수를 하실 때 문의하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나 이제 메일을 참고하셔서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을 자세히 드리기는 했지만 또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 같긴 한데요. 혹시 이 부분은 영상 이외에 저희 직원의 상담을 좀 도움을 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공고 설명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좋은 설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